기자수 만주영입니다. 오늘은 이 피프티 사태, 그것이 하고 싶다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 보시고 들어온 분들 꽤 계시죠? 미흡한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 맞습니다. 인정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미흡한 방송이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부적으로만 인정을 했고 정작 대중들에게, 그리고 그 당사자인 어트랙트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알 피프티 편이 다시 보기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많은 후속 기사들도 나왔는데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그 속내가 뭔지 올드타 영상이 올라올까?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대응은 좀 못했던 게 아무래도 제가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보다 깊이 있게 충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그알은 왜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을 결심했나?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중단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삭제는 하되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는 그알의 태도는 과연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향후 그알은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그 단독 보도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허위 인터뷰 그리고 대역 재연 배우 기용 논란에 휩싸였던 피프티 편, 정확히는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의 다시 보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21일날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했다 홈페이지, 그리고 이 지상파 컨텐츠를 전송하는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도 해당 내용이 담긴 1365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무려 석 달이 지났어요. 볼 사람 다 봤을 거예요. 볼 사람 다 본 걸 이제서야 슬그머니 삭제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자존심이거든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틀렸어, 문제를 바로잡아, 그러면 정정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입장을 좀 더 실어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아예 그걸 없애버린다? 그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어떠한 수정이나 사과를 통해서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알은 다시 보기 중단을 결심했을까요? 일단 계속된 시청자들의 항의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방송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린 해명문의 조회수는 무려 18만 회가 넘고요, 2,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가 대역 재연 배우였다고 보도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거예요. 즉 검증도 안 했고 어트랙트 측의 반론권을 보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넘어서 그들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게요. 자, 그알 제작진은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그 인터뷰이와 다시 접촉을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제작진이, 저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의 얘기를 다시 한번 검증해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전홍준 대표가 월말평가에 나왔던 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이 사람은 피프티가 공식 데뷔하기 반년도 더 전에 회사를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월말평가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즉, 이 인터뷰로부터 그알은 마땅한 답변,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허위가 명백하죠. 즉, 그알은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홍준 대표가 그 인터뷰를 고소했죠. 즉, 그알의 이 방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이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왜 이 시기에 삭제를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면요, 제가 최근에 보도했던 이 대형 논란 등을 차치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입니다.
지난 8월 방송됐는데 아직까지도 심의 순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계류 중입니다. 많이 밀려 있어요. 정말 빨라야 올해 연말 12월 말쯤이고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질타가 많아요. 근데 법정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법정 제재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벌점을 받는데 이 벌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상파도 방송 권리,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재승인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벌점을 많이 받아서 점수가 낮으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즉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벌점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그알은 방송을 삭제했죠. 그 후에 심의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심의에서도 혹시 그알이 지금 대중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트랙트에게 하는 것처럼 사과 않고 인정 않고 묵묵부답으로 버틴다. 제가 볼 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고 선택적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두 번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SBS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털 사이트에서 SBS 시청자위원회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자료실에 가면은 제 391차 시청자위원회 8월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8월 회의록, 8월 19일 그알이 방송됐죠. 그 해당 회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왔나? 11월 11일에 올라왔습니다. 11월 10일. 제가 볼 때 이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 날짜를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이 내용 안에서 그알 측은 정말 많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공개가 됐죠. 언제? 11월 10일. 그동안 제작진과의 태도와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오픈이 됐으니까 공론화될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와 K-팝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프티 사건은 복잡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문제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계자 그리고 국내 팬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알과 같은 신뢰도 높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맞아요. 많이들 기대하고 많이 봤죠. 그런데 현재 시청자 게시판에는 500여 개가 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올라왔고 방송 내용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그 당시 500개,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구성되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담겨있지 않거나 한쪽 주장에 편향된 방송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속사 사장, 프로듀싱과 마케팅을 맡은 외주사 대표, 그리고 피프티 당사자들과 같은 사건 핵심 인물들의 인터뷰를 담지 못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상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디테일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룹 멤버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소속사와 외주사 양측에 모두 검증하는 과정을 다루지 않아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청자들이 판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해온 빅 엔터 회사와 중소규모의 제작사는 아이돌을 키우는 시스템이 달라 음반 제작과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서 모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정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제작사가 감당해야 할 투자 위험도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제작사 규모와 경험 차이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다루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은 제작진에게 전달된 국내 팬들의 팬레터와 멤버들이 보낸 편지가 방송되고 MC가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K-팝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멘트로 마무리됩니다. 클로징 멘트는 이 사안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의 고민이 많았을 거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구성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좀 길었는데 쭉 들어보셨죠? 이영주 시청자의회 부위원장. 이분은 엔터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이기에도
명백하게 보이는 부족한 점, 오류들, 이게 어떻게 제작진 눈에만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금 의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답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동엽 교양 1C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PFT와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 나간 뒤에 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 일단 첫 번째 반성하는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아래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 과목이 아니다. 자기들 역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고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팩트 체크라든지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공부가 이루어지고 편집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다른 사건을 다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다는 내부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의 변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템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 이 아이템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CP들, 즉 책임 프로듀서들, 국장회의에서 그 아래를 담당하고 있는 CP가 이 아이템을 하겠다라고 개진했을 때 반대 의견이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이 진행이 된 것은 양쪽 당사자들, 기획사 사장이죠. 어트랙트의 대표와 더 기버스 대표, 그리고 멤버들까지도 다들 출연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겠다는 애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얘기와는 다른 얘기들도 좀 담아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아이템이 컨펌이 되었고 진행이 되는 건데 취재가 진행되는 기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중간에 안 하기로 했다.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처음에 취재에 응하겠다고 한 사람이 잠수를 타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쓸 때, 강행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하는, 부합하는,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렸고 이영주 부위원장께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방송을 연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맞는 지적이신데 이게 좀 변명입니다만 저희가 8주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PD의 순서를 바꿔서 다른 제작 아이템을 앞당기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미흡한 상태로 방송을 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었던 지점, 미흡한 상태로 방송됐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알팀에서 철저하게 성찰을 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내용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 왜 내부에서만 반성을 합니까? 그 피해는 외부에서 입었는데? 두 번째,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다. 전공 과목이 아니다. 전공이 아니면 더 겸손하게 했어야죠. 이 방송 나가고 다른 방송사 PD도 의견을 냈습니다. SBS 예능국 PD 한 명한테 물어만 봤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즉, 전공 과목도 아닌데 전공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 얘기죠. 세 번째, 기획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꽤 많았다. 즉, 안 되는 것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방송 연기, 8주 시스템이라 쉽지 않다. 저는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돼요. 취재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데 8주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에서 요번 회차 8월 19일에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는 그냥 피프티편 해. 이거잖아요. 이 시스템 지키느라고 무리하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미비하고 문제가 된다면 방송을 쉬었어야죠. 미흡한 상태로 방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미흡한 상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방송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부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모두 인정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다른 소리 한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록이 11월 11일 날 공개가 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곧 다가오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영상을 결국은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삭제는 했지만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정확히 물어봤죠, SBS에. 왜 삭제했냐? 홍보팀의 답변은 VOD를 중단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제작진에게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한 방송을 석 달 지나서 슬그머니 삭제를 했는데 입장이 없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묵묵부답.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다. 두 번째,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사과가 필요하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시청자위원회에 가서는 다 사과하고 미흡한 거 인정했는데 정작 시청자들 그리고 그 해당 방송으로 인해 피해 입은 당사자들한테는 사과를 안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신보일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 그 알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향후 행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은 후속 방송을 준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상대로 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후속 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도 해요. 이 시청자위원회에 나선 CP는요. 그알 이 프로그램의 담당 CP, PD와는 다릅니다. 제가 연락을 취하고 제 연락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 그 두 명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본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후속편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왜 인정을 못하는지, 왜 사과를 할 수 없는지, 그러면서도 왜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는지, 그러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이 이야기를 고수하는 이유는 뭔지 후속편 안에, 후속편을 보면은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후속편이 꼭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오면 정말 꼼꼼하게 몇 번을 돌려보고서는 저희의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